안녕하세요, 여러분. 90세 현역 의사입니다. 여러분도 느끼시나요?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많은 것을 포기하게 되는 그 서글픔을. 아침에 일어날 때 더 무거워진 몸, 젊었을 때보다 느려진 걸음걸이, 자꾸만 잊어버리는 일상 속 소소한 것들. 이제 나이 드셨으니 어쩔 수 없죠. 이런 말 한 번쯤 하시거나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도 78세가 되었을 때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50년 넘게 환자를 돌보던 의사로서 부끄러운 일이었죠. 하지만 그때 제가 깨달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80세 이후 건강이 무너지는 것은 결코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는 제 진료실에 찾아오는 수많은 환자분들을 통해 확인한 진실입니다. 얼마 전 만난 83세 할머니는 5년 전까지만 해도 매일 아침 등산을 다니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80세가 넘어가면서 어느 날 갑자기 무릎이 아프기 시작했고 점점 집 밖으로 나가는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선생님,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봐요. 어쩔 수 없죠. 할머니의 이 말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경험하고 수천 명의 환자들에게서 확인한 진실을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절대 나이 탓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르고 빠지는 5가지 함정 때문이에요. 저도 12년 전 78세가 되었을 때 이 함정에 빠질 뻔했습니다. 하루는 수술 중에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제 은퇴해야 할 때인가?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우연히 알게 된 이 5가지 진실을 실천하면서 지금 90세에도 여전히 하루 30명의 환자를 진료하고 주 3번 수술을 집도하고 있습니다. 제 손은 40대 의사들만큼 정확하고 기억력도 크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은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그저 숫자에 불과해질 수 있습니다. 100세까지 당당하고 활기차게 살 수 있는 비결을 오늘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80세 이후 건강이 무너지는 첫 번째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분들에게 건강한 노후를 선물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첫 번째 주제는 근육소실 증후군입니다. 여러분, 80세가 되면 우리 몸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근육량이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의학적으로는 근감소증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변화를 전혀 눈치채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제 진료실에 오시는 많은 80대 환자분들이 선생님, 요즘 자꾸 넘어져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건 단순히 균형 감각의 문제가 아닙니다. 근육이 줄어들면서 몸을 지탱하는 힘이 약해진 것이죠. 저도 78세가 되었을 때 이런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수술 중에 메스를 들고 있는데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50년 넘게 수술을 해온 의사로서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노화의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근육소실은 피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제가 78세에 손이 떨리기 시작했을 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바로 그날부터 3가지 근육 회복 프로토콜을 시작했습니다. 첫째, 매일 아침 10분 근력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무거운 기구나 복잡한 장비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벽에 기대어 하는 팔굽혀펴기, 의자에서 일어섰다 앉았다 하는 스쿼트, 그리고 벽을 짚고 하는 발뒤꿈치 들기. 이 3가지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매일 10분씩 꾸준히 반복했습니다. 둘째, 식단을 조금 바꿨습니다. 80세 이후에는 단백질 흡수율이 약 30%나 떨어집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보다 30% 더 많은 단백질을 섭취해야 합니다. 저는 매 끼니마다 손바닥 크기만큼의 단백질을 꼭 섭취합니다. 달걀, 두부, 생선, 닭가슴살 등이 좋은 선택입니다. 단백질은 근육 회복에 필수적이며 면역력 유지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 하루 2번 근육 기억 스트레칭을 시작했습니다. 이건 제가 50년간의 의료 경험을 바탕으로 개발한 방법인데 근육의 신경 연결을 활성화시켜 근육의 기억을 되살리는 방법입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팔을 쭉 뻗고 10초간 최대한 힘을 주었다가 10초간 완전히 힘을 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10초간 힘을 줍니다. 이 동작을 하루에 2번만 반복해도 근육과 신경 사이의 연결이 강화됩니다. 이 3가지 간단한 방법만으로도 저는 손의 떨림을 완전히 극복했고 지금도 90세의 나이에 수술을 집도할 만큼 안정된 근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에 불과합니다. 지금부터라도 근육을 지키기 위해 작은 변화를 실천해 보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는 근육 소실을 예방하는 더 효과적인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제 손은 다시 흔들림 없이 안정되었습니다. 지금도 90세의 나이에 주 3번 수술을 집도하고 있는 비결이 바로 이겁니다. 제 환자 중 85세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10년 전 75세 때 심한 요통으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허리가 굽어 있었고 걸음걸이도 불안정하셨습니다. 선생님, 나이가 들면 이런 몸이 되는 거죠, 뭐. 라고 말씀하셨죠. 그때 제가 알려드린 근육 회복 프로토콜을 꾸준히 실천하셨습니다. 지금은 허리가 완전히 펴졌고 주 3번 테니스를 치실 만큼 건강을 되찾으셨습니다. 최근 진료실에 오셨을 때 눈이 반짝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20년은 젊어진 기분이에요. 여러분, 만약 지금 무릎이 아프거나 허리가 굽거나 손에 힘이 없다면 그건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근육소실 증후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건 충분히 역전시킬 수 있습니다. 제가 방금 알려드린 3가지 방법을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3개월 후에는 분명 달라진 자신을 발견하실 겁니다. 다음으로 80세 이후 건강이 무너지는 2번째 이유로 넘어가 볼게요. 2번째 이유는 몸속 숨은 불씨입니다. 여러분, 몸에 염증이 생기면 어떤 모습을 떠올리시나요? 아마 발목을 삐어서 퉁퉁 붓거나 목이 아파서 빨갛게 부어오르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염증을 생각하실 겁니다. 이런 염증은 바로 알 수 있죠. 하지만 80세가 넘으면 눈에 보이지 않는 숨은 불씨가 우리 몸 여기저기에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불씨는 작아서 당장은 큰 통증이 없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몸을 서서히 지치게 만듭니다. 제 진료실에 오시는 많은 80대 환자분들이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선생님, 특별히 아픈 데는 없는데 자꾸 피곤해요. 충분히 자는데도 개운하지 않고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쑤시고 뻣뻣해요. 이게 바로 우리 몸속 숨은 불씨의 신호입니다. 저도 78세 때 똑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평생 새벽 달보다 먼저 일어나던 제가 어느 날부터인가 이불 밖으로 나오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마치 감기 걸리기 직전처럼 온몸이 무겁고 쑤셨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해봤지만 딱히 큰 병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혈액 검사에서 몸속 불씨를 보여주는 작은 신호가 있었습니다. 그 신호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만성염증의 징후였습니다. CRPC- 반응 단백질 수치가 조금 높았고 백혈구 수치가 평소보다 약간 증가해 있었습니다. 이런 만성염증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몸을 서서히 약하게 만드는 진짜 범인입니다. 의사들은 대부분 정상 범위니까 괜찮아요. 라고 말했지만 제 50년 의학 경험은 달리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몸속 불씨 끄기 3단계 방법을 시작했습니다. 첫째, 밥상을 바꿨습니다. 하얀 밀가루 음식, 설탕이 많은 과자, 가공된 고기를 줄이고 몸에 좋은 음식을 늘렸습니다. 매 끼니마다 색깔 있는 채소를 반 그릇씩 먹었고 일주일에 2번은 꼭 고등어, 삼치 같은 등푸른 생선을 먹었습니다. 특히 요리할 때 강황가루, 생강, 마늘을 자주 넣었습니다. 이런 양념들이 몸속 불씨를 끄는데 정말 좋기 때문입니다. 둘째, 깊은 숨쉬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루 10분, 배가 쏙 들어갔다 나왔다 할 정도로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놀랍게도 이렇게 깊은 숨만 쉬어도 몸속 불씨가 줄어든다는 것을 연구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면 염증을 일으키는 활성산소가 줄어들고 세포가 더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셋째, 마음의 짐을 덜었습니다. 걱정과 스트레스가 많으면 몸속에 불씨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저는 매일 자기 전에 오늘의 행복 노트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있었던 작은 행복 3가지를 적는 겁니다. 예를 들어 오늘 동네 꽃집 아주머니가 반갑게 인사해 주셔서 기뻤다. 손자가 전화해서 할아버지 목소리가 좋다고 했다. 이런 작은 일들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몸속 불씨가 작아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3가지를 실천한 지 2달 만에 제 몸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다시 아침에 눈이 저절로 떠지기 시작했고 하루 종일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검사를 다시 해봤더니 몸속 불씨를 보여주는 CRPC- 반응 단백질 수치도 확실히 내려가 있었습니다. 제 환자 중 82세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5년 전 77세 때 무릎이 너무 아파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할머니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봐요. 라며 체념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려드린 이 몸속 불씨 끄기 방법을 6개월 동안 실천하신 결과 놀랍게도 무릎 통증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지난달 진료실에 오셨을 때는 손주와 함께 몸풀기 체조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무릎이 아파서 손주를 안아줄 수도 없었는데 이제는 함께 집 앞 공원에서 체조도 합니다.
나이 때문이라고 포기했던 이 무릎이 나아지니 정말 행복합니다. 라고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만약 지금 특별히 아픈 데는 없는데 자꾸 피곤하고 몸이 무겁고 아침에 일어나면 뻣뻣하다면 그건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몸속 숨은 불씨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이 세 가지 방법을 실천해 보세요. 밥상을 바꾸고, 깊은 숨쉬기를 시작하고, 마음의 짐을 덜어내세요. 2달 후에는 분명 달라진 자신을 만나실 겁니다. 그리고 이 불씨는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충분히 꺼버릴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밥상을 조금 바꾸고 하루 10분 깊은 숨쉬기, 그리고 매일 행복 3가지를 적어보세요. 2달 후에는 분명 달라진 자신을 발견하실 겁니다. 이제 80세 이후 건강이 무너지는 3번째 이유로 넘어가 볼까요? 3번째 이유는 뇌의 미세갈증입니다. 여러분, 우리 뇌에 물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분들이 아니, 사람이 물을 안 마시면 당연히 갈증을 느끼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갈증 신호가 점점 약해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80세가 넘으면 갈증을 느끼는 감각이 30대보다 무려 40%나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물이 필요한데도 목이 마르다는 느낌이 잘 안 오는 겁니다. 이는 단순히 입이 마르는 문제가 아니라 뇌의 수분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 진료실에 오시는 많은 80대 환자분들이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선생님, 요즘 자꾸 어지러워요. 그리고 이상하게 기억력도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전에는 잘 기억했던 것들을 자꾸 깜빡하고 집중도 잘 안 돼요. 이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뇌 미세갈증의 신호입니다. 저도 77세 때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어느 날 진료실에서 환자 이름을 갑자기 기억하지 못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40년 넘게 진료해온 환자분인데도 말이죠. 그 순간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이제 은퇴할 때가 됐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한 연구 논문을 읽다가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벼운 탈수 상태만으로도 뇌 기능이 15%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였죠. 더 놀라운 건 이런 가벼운 탈수는 갈증을 느끼기도 전에 이미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뇌 수분 관리 3단계 방법을 시작했습니다. 첫째, 시간제 물 마시기를 실천했습니다. 갈증을 느끼기 전에 일정한 시간마다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컵, 아침 식사 후, 점심 전으로 각각 한 컵씩 마셨습니다. 특히 약을 먹을 때는 물을 반 컵이 아니라 한 컵 가득 마셨습니다. 이렇게 규칙적으로 물을 마시면 몸이 갈증을 느끼기 전에 수분이 충분히 공급됩니다. 둘째, 물이 많이 담긴 과일과 채소를 늘렸습니다. 수박, 딸기, 오이, 토마토처럼 수분이 많은 음식을 매일 챙겨 먹었습니다. 이런 음식들은 단순히 물을 마시는 것보다 더 오랫동안 체내 수분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셋째, 카페인 음료를 줄였습니다. 커피, 홍차, 녹차 같은 카페인이 들어있는 음료는 이뇨작용을 촉진하여 오히려 몸에서 수분을 빼앗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카페인이 없는 보리차, 결명자차, 옥수수차 같은 음료로 바꿨습니다. 이 3가지 방법을 실천한 지 2달 만에 저는 다시 진료실에서 환자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는 일이 없어졌습니다. 집중력도 회복되고 어지럼증도 사라졌습니다. 제 환자 중 83세 할머니의 사례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5년 전 78세 때 자주 어지럼증을 호소하셨고 자주 깜빡깜빡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나이 들어서 그런가 봐요. 라며 체념하셨지만 제가 알려드린 뇌 수분 관리 방법을 3개월 동안 실천하신 결과 기억력과 집중력이 크게 회복되셨습니다. 최근 진료실에 오셔서 선생님, 덕분에 다시 손주와 보드게임도 할 수 있어요. 요즘은 머리가 맑고 어지럽지도 않아요. 라며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만약 기억력이 떨어지거나 자주 어지럽거나 집중이 잘 안 되는 증상이 있다면 그건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뇌의 미세 갈증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부터 시간제 물 마시기, 수분 많은 음식 챙기기, 카페인 줄이기를 실천해 보세요. 2달 후에는 분명 달라진 자신을 발견하실 겁니다. 이런 음식들은 단순히 물보다 체내에 더 오래 머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분이 많은 과일과 채소는 단순한 수분 보충 이상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오이, 수박, 토마토 같은 음식은 체내에서 서서히 흡수되어 더 오래 수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셋째, 물 마시기 알람을 맞췄습니다. 알람을 2시간마다 맞춰놓고 알람이 울릴 때마다 물을 한 컵씩 마셨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귀찮았지만 점점 습관이 되더군요. 물을 꾸준히 마시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어지러움이 사라졌고 기억력도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환자 이름이 술술 떠오르기 시작했고 집중력도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제 환자 중 85세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2년 전 83세 때 갑자기 기억력이 떨어지고 자주 넘어지신다며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가족들은 혹시 치매가 아닌지 걱정하셨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특별한 이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소변 검사에서 가벼운 탈수 상태라는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할아버지께 물어보니 하루에 물 2컵도 안 드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알려드린 뇌수분 관리 방법을 3개월 동안 실천하셨는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억력이 눈에 띄게 좋아지셨고 넘어지는 일도 거의 없어졌습니다. 최근 진료실에 오셨을 때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가족들이 치매 검사를 받으라고 했었는데 알고 보니 그냥 물만 덜 마셔서 그랬던 거예요. 이제는 손자들 이름도 다 기억하고 예전처럼 바둑두는 실력도 돌아왔어요. 여러분, 만약 지금 이유 없이 어지럽거나 집중이 잘 안 되거나 기억력이 떨어진다고 느끼신다면 그건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뇌의 미세 갈증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아주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갈증을 느끼기 전에 미리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시간을 정해놓고 물을 마시고 수분이 많은 과일과 채소를 챙겨 드세요. 알람을 맞춰 꾸준히 수분을 보충하세요. 한 달 후에는 분명 달라진 자신을 발견하실 겁니다. 이제 80세 이후 건강이 무너지는 4번째 이유로 넘어가 볼까요? 4번째 이유는 숨은 영양소 부족입니다. 여러분, 나는 밥 잘 먹고 있으니까 영양소가 부족할 리 없어 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50년 넘게 의사 생활을 하면서 식사는 늘 꼬박꼬박 챙겨 먹었으니까요. 그런데 80세가 넘으면 우리 몸에는 아주 중요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나이가 들수록 소화 흡수 능력이 떨어지고 영양소의 손실이 빨라집니다. 심지어 같은 양의 음식을 먹어도 몸이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흡수하지 못하게 됩니다. 특히 비타민 D, 비타민 B12, 마그네슘, 오메가-3 같은 중요한 영양소는 나이가 들수록 더 쉽게 결핍될 수 있습니다. 이 영양소들은 단순한 에너지원이 아니라 뼈 건강, 뇌 기능, 면역력, 심혈관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바로 영양소 흡수력이 크게 떨어진다는 겁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몸에 실제로 흡수되는 영양소가 젊었을 때의 6070% 수준으로 줄어든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제 진료실에 오시는 많은 80대 환자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선생님, 머리카락이 자꾸 빠져요. 손톱이 갈라지고 약해졌어요. 작은 상처가 생겨도 예전보다 안 물리는 시간이 훨씬 오래 걸리네요. 이런 증상들은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숨은 영양소 부족의 신호입니다. 저도 78세 때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피부가 너무 건조해지고 작은 상처가 생겨도 잘 아물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감기도 자주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건강검진을 받아봤지만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혈액 검사에서 몇 가지 영양소 수치가 약간 낮았지만 다른 의사들은 노년기에는 다 그래요 라며 특별한 처방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50년간의 의학 경험으로 볼 때 이런 경계선의 영양 부족이 바로 노년기 건강을 무너뜨리는 주범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숨은 영양소 채우기 3단계 방법을 시작했습니다. 첫째, 영양소 폭탄 수프를 만들어 먹었습니다. 다양한 색깔의 채소 7가지와 버섯, 해조류를 넣고 푹 끓인 수프를 매일 한 그릇씩 먹었습니다. 채소를 잘게 썰어서 오래 끓이면 영양소가 수프에 다 우러나와서 소화와 흡수가 훨씬 잘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당근, 브로콜리, 시금치, 양배추, 표고버섯, 다시마, 미역 같은 채소들을 자주 사용했습니다. 이런 재료들은 단순히 비타민과 미네랄뿐만 아니라 항산화 물질도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어 면역력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둘째, 씹는 시간을 2배로 늘렸습니다. 나이가 들면 침분비가 줄어들고 소화 효소도 적게 나옵니다. 그래서 음식을 평소보다 2배로 오래 씹으면 영양소 흡수율이 크게 높아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 입에 최소 20번은 씹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이렇게 씹는 동안 침에 포함된 소화 효소가 음식과 충분히 섞이기 때문에 소화가 잘 되고 영양소 흡수율도 높아집니다. 셋째, 핵심 영양제를 챙겨 먹었습니다. 아무리 식사를 잘해도 노년기에는 몇 가지 핵심 영양소는 음식만으로 충분히 보충하기 어렵다는 것을 연구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비타민 D, 오메가-3, 비타민 B12, 마그네슘 이렇게 4가지 영양제를 매일 챙겨 먹었습니다. 비타민 D 뼈 건강과 면역력에 필수. 오메가-3 심장 건강과 뇌 기능 지원. 비타민 B12 신경 건강과 에너지 대사에 중요. 마그네슘 근육 이완, 혈압 조절, 에너지 생성에 필요. 이 3가지를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제 몸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피부 건조함이 줄어들고 손톱이 더 단단해졌으며 작은 상처도 훨씬 빨리 아물었습니다. 감기에 걸리는 빈도도 크게 줄었습니다. 제 환자 중 84세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5년 전 79세 때 머리카락이 심하게 빠지고 손톱이 자꾸 부서진다며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봐요. 라며 체념하고 계셨지만 제가 알려드린 숨은 영양소 채우기 방법을 6개월 동안 꾸준히 실천하셨습니다. 최근 진료실에 오셔서 선생님 덕분에 머리카락도 다시 풍성해지고 손톱도 튼튼해졌어요. 이제는 작은 상처도 금방 아물어요. 라며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만약 지금 피부가 건조하거나 머리카락이 자꾸 빠지거나 작은 상처가 잘 아물지 않는다면 그건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숨은 영양소 부족 때문일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영양소 폭탄 수프 씹는 시간 늘리기, 핵심 영양제 챙기기를 실천해 보세요. 3개월 후에는 분명 달라진 자신을 발견하실 겁니다. 감기에 걸리는 횟수도 크게 줄었습니다. 제 환자 중 83세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2년 전 81세 때 심한 피로감과 반복되는 감기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다른 병원에서는 나이 때문이라는 말만 들었다고 하셨죠. 그때 제가 알려드린 이 숨은 영양소 채우기 방법을 4개월간 실천하셨는데 정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피로감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1년 동안 감기에 한 번도 걸리지 않으셨습니다. 최근 진료실에 오셔서 할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우리 동네 친구들은 나이 때문에 아프다며 약만 잔뜩 먹는데 저는 그 영양소 수프 덕분인지 약 먹는 양이 반으로 줄었어요. 손자들이 할머니가 젊어졌다고 놀랄 정도예요. 여러분, 만약 지금 피부가 건조하거나 상처가 잘 아물지 않거나 자주 피곤하고 감기에 잘 걸린다면 그건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숨은 영양소 부족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충분히 개선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다양한 색깔의 채소를 넣은 수프를 자주 드시고 음식을 천천히 잘 씹어 드세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몇 가지 핵심 영양제도 챙겨보세요. 3개월 후에는 분명 달라진 자신을 발견하실 겁니다. 이제 80세 이후 건강이 무너지는 마지막 5번째 이유로 넘어가 볼까요? 5번째 이유는 외로움의 독입니다. 여러분, 외로움이 건강에 얼마나 나쁜 영향을 미치는지 아세요? 놀랍게도 외로움은 담배를 하루에 15개비 피우는 것만큼이나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80세가 넘으면 많은 변화가 찾아옵니다. 퇴직으로 인해 사회적 관계가 줄어들고 친구들은 하나둘 세상을 떠나기도 합니다. 자녀들은 바쁘고 이웃들과의 교류도 점점 줄어들죠. 제 진료실에 오시는 많은 80대 환자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선생님, 요즘 잠이 잘 안 와요. 식욕이 없어요. 사소한 일에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불안해요. 이런 증상들은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외로움의 독 때문일 수 있습니다. 저도 79세 때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오랜 친구 3명이 연이어 세상을 떠났고 병원 일이 바빠 사람들을 자주 만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리고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외로움은 단순히 마음의 병이 아니라 심장병, 고혈압, 면역력 저하까지 일으킬 수 있는 심각한 건강 문제입니다. 이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이 과도하게 분비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외로움의 독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요? 다음 시간에는 외로움을 이겨내고 더 행복하고 활기찬 노년을 보내는 3가지 핵심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주변 어르신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 밤에는 잠도 잘 안 오고 평소 좋아하던 음식도 맛이 없게 느껴졌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해봤지만 특별한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젊은 의사가 한 질문이 제 마음을 찔렀습니다. 선생님, 최근에 누구와 깊은 대화를 나누셨나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저는 몸은 아프지 않았지만 마음이 아팠던 겁니다. 그리고 마음의 병은 결국 몸의 병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50년 의사 생활을 하면서도 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외로움 해독 3단계 방법을 시작했습니다. 첫째, 일주일에 3번 대면 만남을 규칙으로 정했습니다.
화상 통화나 전화가 아닌 직접 얼굴을 보며 대화하는 시간을 일주일에 최소 3번은 갖기로 했습니다. 꼭 오랜 친구가 아니어도 괜찮았습니다. 동네 산책 모임에 가입하고 병원 근처 카페 주인과도 친해지고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옛 제자들에게도 연락했습니다. 이렇게 작은 만남이라도 꾸준히 이어가다 보니 어느새 혼자라는 느낌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둘째, 재능 나눔을 시작했습니다. 내가 가진 작은 재능이라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랜 의사 경험을 살려 한 달에 한 번 마을 회관에서 건강 강좌를 열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요리에 관심 있는 할아버지들을 위한 건강 요리 교실도 시작했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요리를 하며 웃고 떠들다 보니 마음이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셋째, 동물 친구를 들였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반려동물이 있는 노인들은 외로움으로 인한 건강 문제가 훨씬 적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14살 된 고양이 한이를 입양했습니다. 매일 아침 한이가 제 무릎을 톡톡 치며 깨우는 순간부터 하루가 달라졌습니다. 고양이와 함께하는 일상이 주는 정서적 안정감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이 3가지를 시작한 지 2개월 만에 제 몸과 마음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불안감이 사라지고 잠도 잘 자게 되었으며 식욕도 돌아왔고 아침에 일어나면 활력이 넘쳤습니다. 제 환자 중 85세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1년 전 84세 때 부인을 떠나보내고 우울증과 불면증으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약을 먹어도 호전되지 않는다고 하셨죠. 그때 제가 알려드린 이 외로움 해독 방법을 실천하셨는데 6개월 후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동네 초등학교에서 그림책 읽어주는 봉사를 시작하셨고 작은 강아지도 입양하셨습니다. 최근 진료실에 오셔서 할아버지가 환하게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이제는 아침에 눈을 뜨면 기분이 좋습니다. 아이들 얼굴을 볼 생각에 설레고 집에 가면 강아지가 저를 반겨주니 외롭지 않아요. 여러분, 만약 지금 잠을 잘 못 주무시거나 사소한 일에도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식욕이 없고 불안한 느낌이 든다면 그건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외로움의 독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충분히 해독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3번 되면 만남을 가지세요. 재능 나눔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세요. 동물 친구와 함께 정서적 안정감을 찾으세요. 2개월 후에는 분명 달라진 자신을 발견하실 겁니다. 선생님, 사는 재미가 생겼어요. 아이들이 제 할아버지라고 부르며 달려와 안기는 순간이 너무 행복해요. 아내가 없는 빈자리가 여전히 크지만 이제는 그 빈자리를 채울 다른 기쁨들을 찾았답니다. 여러분, 만약 지금 잠이 안 오거나 식욕이 없거나 이유 없이 불안하다면 그건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외로움의 독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충분히 해독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누군가를 직접 만나 대화하는 시간을 자주 가져보세요. 작은 재능이라도 나눌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여건이 된다면 동물 친구도 들여보세요. 2개월 후에는 분명 달라진 자신을 발견하실 겁니다. 이제 80세 이후 건강이 무너지는 5가지 이유를 모두 살펴봤습니다. 근육소실 증후군, 몸속 숨은 불씨, 뇌의 미세갈증, 숨은 영양소 부족, 외로움의 독. 이제 이 5가지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지금까지 80세 이후 건강이 무너지는 5가지 이유와 그 해결책을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실천할 수 있는 건강장수 통합 프로그램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90세까지 현역 의사로 활동할 수 있었던 비결, 그리고 수많은 환자분들이 80세 이후에도 건강한 삶을 되찾을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첫째, 마음 바꾸기입니다. 나이 들면 그런 거지. 이런 말 이제는 하지 마세요. 건강 악화는 나이 때문이 아니라 지금까지 말씀드린 5가지 이유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모든 건 해결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나이가 들면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부정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보다 평균 7.5년 더 오래 산다고 합니다. 이건 암이나 심장병을 치료하는 어떤 약보다도 더 강력한 효과입니다. 둘째, 21일 실천표를 만들어 보세요. 제가 지금까지 알려드린 근육 회복 방법, 몸속 불씨 끄기, 뇌 수분 관리, 숨은 영양소 채우기, 외로움 해독법.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시작하면 너무 부담스럽겠죠? 그래서 21일 동안 하나씩 차근차근 시작하는 실천표를 만들어 보세요. 예시. 1일차 하루 8잔 물 마시기 뇌 수분 관리. 5일차 매일 10분 근력 운동 추가하기 근육 회복.
11차 영양소 폭탄 수프 일주일에 3번 먹기 숨은 영양소 채우기. 15일차 일주일에 3번 누군가 만나기 외로움 해독. 21차 항염증 식품 하루 한 가지씩 먹기 몸속 불씨 끄기. 이렇게 21일 동안 하나씩 추가하면 부담 없이 모든 방법을 생활 속에 녹여낼 수 있습니다. 셋째, 기록하고 축하하기입니다. 작은 변화라도 꼭 기록해 두세요. 오늘은 계단을 오르는데 숨이 덜 찼다. 오늘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 허리가 덜 아팠다. 이런 작은 변화들을 매일 노트에 적어두면 자신의 발전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은 자신을 축하해 주세요. 좋아하는 음식을 먹거나 예쁜 꽃을 샀거나 작은 여행을 떠나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작은 보상이 지속적인 실천의 원동력이 됩니다. 제 환자 중 87세 할머니는 이 건강장수 통합 프로그램을 시작한 지 1년 만에 당뇨약을 절반으로 줄였고 고혈압약도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최근 진료실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이제는 나이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요. 친구들과 함께 등산도 가고 손주들과 여행도 다닐 수 있어요. 삶이 다시 즐거워졌습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마음을 바꾸고 21일 실천표를 만들어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보세요. 그리고 자신의 변화를 기록하고 축하해 주세요. 1년 후에는 분명 더 건강하고 활기찬 자신을 만나실 겁니다. 무엇보다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십니다. 그 할머니가 저에게 보내주신 편지 한 구절을 읽어드릴게요. 선생님, 2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80세가 넘으면 인생은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앞으로 남은 건 병원 다니며 약 먹는 일뿐이라고요. 하지만 지금의 저는 선생님처럼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어요. 매일 아침이 기다려지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즐거움이 생겼습니다. 이제는 나이가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이 진심으로 이해됩니다. 여러분도 이 할머니처럼 80세 이후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나이는 그저 숫자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은 지금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그리고 6개월 후, 1년 후에 달라진 자신을 상상해 보세요. 분명 놀라운 변화가 찾아올 겁니다. 90세 현역 의사가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분들에게 이런 건강 정보가 전해질 수 있도록 말이죠. 모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